자, 오늘은 미분 활용 첫 번째 단원인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개념 원리나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일단 다 급하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유형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저런 문제는 어떻게 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 사항은 그때그때 설명하고 바로 일단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제곱과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3이 이게 만나냐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니 아니면 만나지 않니 접하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어떤 접할 조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될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이 함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자,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함수 위에 예를 들어 1,f1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얘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 함수를 미분하고 우리가 도함수, 미분하는 방법, 그 미분법에 의해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미분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접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 자, 그럼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직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뭘 배웠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다. 기울기가 3이다. 근데 예를 들어 0,0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래서 얘는 x값이 1 증가할 때 y값이 3만큼 증가하는 원점을 지나고 1,3을 지나는 우리가 y는 3x다라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얘가 0,0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4,1을 지나더라. 예를 들어 4,1을 지나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평행이동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y는 3x였는데 x축방으로 원래 지나는 점은 0,0 근데 이제 지나는 점은 4,1 그래서 x축방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4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대신에 y-를 대입해주면 넘겨주자. 그래서 y는 3에 x 빼기 4에 더하기 1 그래서 다음부터 니네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시기 얘를 딱 보는 순간 기울기가 3이고 4,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계산했는데 선생님 기울기가 5예요 근데 2,-7을 지나요. 그럼 나는 기울기가 5인데 2,-7을 지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선생님이 니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접선 파트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그 직선에 대한 이 부분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진행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미분이라는 부분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나마라도 그림을 꼭 그리는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3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1,2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1,2에서의 접선 그놈의 x절편을 계산해 달래. 근데 일단 접선을 구해놔야 x절편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 함수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고 이제 기울기 계산해야 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기울기가 얼만데 몇 컴마 몇을 지나요.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1,2라고 하는 지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린 뭘 구해야 된다? 바로 기울기를 구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기울기 어떻게? 미분한 것에 미분한 것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것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것에 y 프라임 3x의 제곱 더하기 2에 x좌표 1을 대입해 주면 걔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쓴다? f 프라임 1이라 하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함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얘가 5가 되게 되고요. 아, 나는 기울기가 5인데 1,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1,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뭐 함수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x축, y축하고 만드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처럼 뭐 x절편이나 y절편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바로 얘를 x절편이라 하죠. y좌표가 0일 때 x값을 우리가 x절편이라 하기 때문에 자, y 대신 0을 대입을 해주면 0이 자, 5x-5에 더하기 2더라. 더 넘기고 나눠주면 그러므로 x값 얼마다? 자, 5분의 3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넓이를 구한다든지 절편을 구하는 거는 이제 문제마다 다른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미분한식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더라.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알면 접선의 식을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더라. 자, 요게 일단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문제를 한번 보면 3차 함수의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떤 너무 뭐 미지수도 많고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뭐 3차 함수가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 위에 어떤 점이 있냐면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근데 1,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바로 y는 뭐가 되었다? bx 더하기 c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일단 볼까? 미분을 모르는 학생이라도 1,3이라고 하는 이 점이 이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3을 저 함수에 집어넣을. 왜냐면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3이 나왔습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1 빼기 1에 더하기 a 더하기 2.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바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이라는 점을 이 함수에도 대입을 해주면 3이 나왔네요. 1을 대입했더니 그래서 일단 b와 c에 대한 하나의 식을 우리가 얻어냈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미분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근데 접선에서 미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저 함수의 식을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 다시 뭐라고? 미분한 함수에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저 함수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a가 되고 거기다가 x좌표 1을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b가 나오더라. b가 나오더라. 접점의 x좌표를 도함수에 집어넣어주면 3 빼기 2 더하기 a. 근데 우리가 이미 a가 1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럼 4 빼기 2니까 b의 값은 얼마?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b가 2면 c 값은 얼마다?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왜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 뭐 개념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찍게 될 개념 강의 동영상을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대 2번 문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y는 x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위에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아, 뭔가 좀 말이 또 복잡하네요. 그림 일단 그려볼게 대충. 자, 3차 함수가 있었었는데 이 안에 1,1이 있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 그럼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그 직선이 지나는 점도 알아야 되는데 자, 볼까요? 1,1을 일단 지난데 그러니까 1,1 지나는 이런 직선일지 이런 직선일지 이런 직선일지 몰랐는데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었는데 그 접선에 뭐가 되더라? 수직이 되더라. 내가 바로 궁금한 건 요 빨간색 직선의 식이 궁금한 거예요. 다시 1,1을 지나긴 지나는데 막 기울기가 아무 기울기가 아니라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이 빨간색 직선의 식을 구해라. 그럼 지금 또 마찬가지로 1,1이라는 점을 지금 우리가 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알아야 돼?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근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계산을 해야 돼.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 너의 기울기가 m이고 나의 기울기가 m 다시라면 뭐라고? m하고 m 다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요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책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야.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가 궁금하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한 다음에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쟤를 미분을 해주면, 자, y 프라임 계산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x좌표기를 대입해주면 나의 기울기는 2가 되는구나. x좌표를 대입해주면 바로 f 프라임 1의 값 2가 되는구나. 그럼 나는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나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접선식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1을 지나는군요. x 빼기 1에 더하기 1이야.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계산해주면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20. 근데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법선이라고 불렀어. 법선. 법. 그래가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법관 할 때 그 법 있지? 그래서 이걸 법선이라고 해서 옛날 책 같은 데 보면 이거를 그냥 법선을 구해라. 1,1에서의 법선을 구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접선과 서로 수직인 그 직선의 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곡선 위에 있는 3, 마이너스 3, 뭔 소리야? 잠깐, 3,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근데 그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구해달라. 자, 뭔 소리냐? 3차 함수가 있었었는데, 이 3차 함수 위에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어서 3,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그었다. 근데 3,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이 점을 Q라 하고, 내가 궁금한 건 바로 이 Q에서의 또 접선을 계산해 달라. 자, 이 문제가 바로 원하는 건 요거죠. 근데 사실은 요 Q란 점의 좌표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니네가 미분 처음 배운 입장에서 요거 설명해주면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3차 함수의 어떤 대칭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요점 좌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에 살짝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석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서술형적인 풀이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요 노란색 직선의 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저 함수 미분한 우리 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미분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8이다. 그래서 접점에 x좌표 3을 대입해주면 바로 이거의 기울기가 f'3인데 계산해주면, 자, 3 집어넣으면 27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에 더하기 8이더라.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어머,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네. 35에 36 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양수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을 하면 사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보는 거라고 그냥 기억해줘. 선생님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데요? 상관이 없다고. 문제풀이 하는 과정 중에. 물론 정확하게 그리면 좋아. 근데 정확히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력이 필요해. 근데 니네가 지금 아직까지 그 실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줬으면 해. 자, 그래서 노란색 직선의 식을 구해보면 선생님 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3, 마이너스 1을 지나요. 3,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에 더하기 3에 요거 들어가니까 플러스 2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접선식. 이 노란색 접선식.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또 뭐냐? Q라고 하는 이 접선과 이 노란색 접선과 원래 함수식이 만나는 3이 아닌 또 다른 점의 좌표가 궁금해. 자, 접선과 원래 함수가 지금 현재 니네도 보면 알겠지만 두 점에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데 3이 아닌 또 다른 점의 좌표가 궁금해. 원래 함수와 접선이 만나는 3이 아닌 또 다른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 두 개의 식을 연립한 다음에 3이 아닌 나머지 하나의 근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연립 한번 해볼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8x에 더하기 2 연립했어. 얘랑 얘랑 사라지고 넘어가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넘어가면 더하기 9x. 잠깐만,
자, 이 식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상당히 간단해.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고1 때 배웠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대신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이렇게 0 되는 걸 찾아줘가지고 조립제법을 찾아줘야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3이라는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 만약에 상수항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3으로 일단 먼저 조립제법을 해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게 된다고. 특히나 또 3이 중근이죠. 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천천히 얘기할게. 이 식이 만약에 상수항이 있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좀 쉬워졌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좀 쉬워졌어.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더라도 접점의 좌표는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고 남은 식을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방법대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센스 있는 친구는 선생님 이거 x 빼기 3에서 접한다. x좌표가 3이면 접하니까 이 식 분명히 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더하기 9니까 여기는 9에다가 뭘 곱해야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느냐? 9에다가 곱하면 x가 인수분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잘 안 되면 그냥 인수분해 천천히 하라는 얘기죠. 갈게. x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9가 되고 방금 선생님 뭐 썼다 지웠던 건 뭐 그거긴 하지만 자, 이 식이 뭐가 된다? x의 x 빼기 3의 제곱이 0이다. 즉, 이 점의 x좌표가 3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게 바로 뭐야? 이 점의 x좌표. 그래서 Q란 점의 x좌표가 0이 되고요. 이 좌표 대입해주면 이 점의 좌표 2가 되고요. 그래서 미분한 아까 이 식에 다시 또 뭘 대입해? 0을 대입해야 빨간색 접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 x좌표 대입해주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 바로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8인데 0,2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예쁘게 저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요거 왜 아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좀 쉬운 방법 설명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설명하는 거는 그냥 모르면 넘어가면 돼.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되는 부분들 잠깐 한번 볼게. 우리가 아까 한번 미분한 함수를요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얘가 얼마가 되냐면 6x-12가 돼.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 는영 풀면 x값 2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3차 함수의 중심점. 뭐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극대 극소점의 중심, 3차 함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되게 된다고. x에 두 번 미분. 그러니까 다른 함수 다 되는 건 아니고 3차 함수만. 자, 3차 함수 두 번 미분한 거 는영하면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두 접선을 표시했을 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등차수열이 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런 5개의 점들의 x좌표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문제에 입각해보면 선생님 두 번 미분한 게 2고요. x좌표가 3입니다. 여기 3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고 그래서 얘가 0이어서 얘가 0이고 오케이? 다시 두 번 미분한 거 는영 3차 함수의 중심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궁금한 건 x가 3인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더라. 근데 이것들이 등차수열인데 얘랑 차이 1 차이 나니까 1 빼면 1 또 1 빼면 0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0이구나.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푼다고. 자, 서술형적인 풀이 좀 약간 꼼수 둘 다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자, 이제 3번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또 살펴보면 자, 이번엔 유형이 바로 뭐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가볼까요? 자, 이 함수에 접하는 두 접선을 보니까 둘 다 접선의 기울기가 8이에요. 여기에 접하는 두 직선의 방정식의 공통적인 점을 보니까 두 개의 기울기가 8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기울기가 8이라고 하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었는데 이거 아까 봤던 그 그림이랑 좀 약간 비스무리한데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요. 나 기울기가 8인데 나 기울기가 8인데 이 접선의 식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접점의 좌표를 몰라. 우리가 아까 기울기랑 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점 가르쳐주고 기울기 구해봐라. 이번엔 기울기 가르쳐주고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언제 도대체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지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분한 다음에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했거든. 자,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임의의 점, 랜덤한 점. 모든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게 8이 되고 싶다.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8이 되고 싶다. 그럼 넘기면 3x제곱이 10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값이 4가 되고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의 값이 2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이 점의 x좌표가 2란 얘기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 x값을 구해봤더니 그 x좌표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x좌표하고 이제 y좌표하고 기울기만 알면 접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한 이 두 개의 x좌표를 어디다가 원래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그때 y좌표만 구해주면 거의 90%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원래 함수에 저기 있는 원래 함수에 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더하기 8에 플러스 3이다. 3이구나. 기울기는 8인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3이구나. 나는 기울기가 8인데 마이너스 2,3을 지나더라. 지사시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y좌표 구하기 위해서 자 y 대신에 2 대입해주면 8 빼기 8 여기 참 우연찮게 그죠? y좌표가 똑같네. 우연이야 우연. 그래서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3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8이고 똑같이 나는 기울기가 8인데 2,3을 지납니다. 그래서 x 빼기 2에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우리가 8x에 16에 3을 더한 19가 되게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8x에 빼기 13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그 y절편의 차이 y절편 y절편의 차이 그래서 y절편의 차이를 구해주면 32가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바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 기울기를 알거나 접점을 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기울기를 가르쳐 주는 경우는 자 이렇게 언제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지 그 방정식을 해결해 주면 x좌표 구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접선식 구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필수예제 4번 자 네 번째 페이지는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야. 근데 접한다는 게 뭐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접한다는 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3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이걸 우리가 이 함수의 접선이라 해. 근데 어때?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접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선생님 접선은 그럼 몇 점에서 만나냐? 자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접점의 주변만 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두 가지 함수 y는 fx라는 함수와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그죠? 아니 따지지 말자고. 자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지금 현재 어때? 만나고 있지. 얘는 만나는 거.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어때? 자 접하는 거 내가 억지로 그려봤어. 자 y는 fx하고 y는 gx하고 얘는 접하는 거 얘는 만나는 거 얘는 접하는 거 얘는 만나는 거 뭐 그림 보면 알 거야. 그러면 접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자 만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만나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그냥 일단 ft하고 gt가 같아. 만나니까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ft랑 gt랑 같아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너랑 나랑 접하냐? 접하는 것도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너랑 나랑 t 대입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오케이 똑같네. ft하고 gt하고 똑같네. 근데 뭐가 다르냐? 자 얘는 지금 현재 그냥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각각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달라. 그냥 만나니까. 근데 얘는 접하지? 이 두 점이 만나는 이 점에서 접선의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거까지는 만나기 위한 조건이고 만약에 이 두 개의 함수가 x좌표가 t인 점에서 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너를 미분한 거에 t를 대입한 결과와 나를 미분한 거에 t를 대입한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요 조건까지. 자, 식이 지금 현재 두 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지금 일단 4번의 왼쪽 문제나 오른쪽 문제나 사실 비슷한 문제입니다. 두 개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나는 오른쪽 문제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접하고 싶다. 자, 여기 지금 현재 3차 함수하고 여기는 2차 함수하고 접하고 싶어요. 여기는 3차 함수하고 저기는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 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자, 저 식에 t를 대입한 t 세제곱 더하기 at와 이 식에 t를 대입한 t 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만나기 위한 조건. x좌표가 t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은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은 저 식의 미분하고 t를 대입하고 이 식의 미분하고 t를 대입한다. 그냥 얘를 사실 미분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3t 제곱 더하기 a고 얘를 미분하면 2t고 자, 미지수 몇 개? at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해결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식 사용하는 게 이제 끝났고요. 연립방정식만 남은 건데 다시 한번 자, 너랑 나랑 언제 접한지 모르니까 그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 연립방정식 해결해 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에 식에 t를 밑에 식에 t를 곱하면 3t 3승 더하기 at 결과가 2t 제곱 여기다 t를 곱했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뺍니다. 그럼 t 3승에서 3t 3승을 빼면 마이너스 2t 3승 at 사라지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자, t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1이더라. 넘어와. 그러면 2t 3승에 빼기 t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t 대신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조리제법 해야죠. 조리제법. 자, 2t 3승 마이너스 1t 제곱에 0t에 마이너스 1을 자,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지금 현재 0이 되기 때문에 1로 조리제법을 합니다. 내리면 2,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식은 뭘로 유승례가 되냐? t 빼기 1과 2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0이 되더라. 자, 그런데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t값은 1이 유일한 답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한 t값 1을 무슨 얘기야? 아, 우리 둘이 1에서 접한다. 근데 그때 a값 얼마다? 아무 식에나 대입하면 되는데 자,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3 더하기 a는 2가 되므로 a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둘은 서로 접할 수 있다. x좌표가 1인 점에서.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풀이 방법이 되는데 근데 왼쪽 문제는 요거를 좀 약간 더 응용한 것 같아. 한번 볼까? 자, 곡선 위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이거와 접하고 싶어요. 곡선 y는 x제곱 위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얘하고 접하고 싶어요. 누가 접하고 싶어요? 저 곡선이 접하고 싶어요? 아니요. 곡선 위에 있는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얘하고 접하고 싶어요. 그럼 접선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죠. 자, 미분한 식에 x좌표 대입해 주면 자, f'-2의 결과가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바로 원하는 난 접선식을 구할 수 있더라. 아,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응? 마이너스 2,4를 지나더라. 더하기 2에 더하기 4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4x에 마8에 더 4니까 마이너스 4 얘하고 얘가 접하고 싶더라. 접선이 얘랑 접하고 싶다. 얘가 얘랑 접하고 싶다. 3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접하고 싶다. 근데 나도 이거 마찬가지로 x좌표 잘 모르겠다.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t 대입해주면 자, 다시 한번 접하기 한 조건 뭐라고? 내가 언제 접한지 모르니까 알면 좋은데 알면 그냥 대입하면 무지수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내가 x좌표 t를 잡고 접점의 좌표 자, t를 각각의 함수에 대입하는 건 만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얘 각각의 식을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건 두 개가 뭐? 접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자, x 대신에 t를 뒤에다 대입해주면 t 3승 더하기 at에 마이너스 2와 여기다 t를 대입한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a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각각 미분하면 이거 그럼 t 대입해주면 3t 제곱 더하기 a 여기다는 뭐 대입할 게 없죠. 그냥 마이너스 4죠. 자, 오른쪽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밑에 식에 t 곱하고 뺍니다. 요번에 암산 한번 합니다. t 곱하면 3t 3승인데 빼주면 마이너스 2t 3승 니네는 암산할 필요 없죠? at 빠지고 자 마이너스 2 남고요. 여기다 t 곱하면 마이너스 4t인데 사라지고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4가 남더라.
그래서 t 세제곱이 얼마? 1이 돼야 되고, 자, 유일하게 t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뭐 밑에 식에 집어넣죠, 뭐. 자, t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7. 우리 둘이 a 값이 마이너스 7일 때 접할 수 있다. 자, 지금 살펴본 게 바로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 자, 이제 접선 문제 중에 가장 더러운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국어를 좀 잘해야 돼. 책을 좀 많이 읽어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 건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점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근 건지 그걸 잘 구별을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에서를 보자. 에서 2,-2에서 저 함수 외에 내가 접선을 그었다. 함수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외부에 있는 2,-2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다.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뭘 모르냐? 접점의 x좌표도 모르고 이거의 기울기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제 1번하고 3번에 있었던 그 풀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접점의 x좌표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2,-2라고 한 걸 지난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근데 선생님 수업을 오래 들은 친구 알겠지만 뭐를 지난다라는 건 마지막에 미지수를 빡 하고 해결할 때 보통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섣부르게 지금 현재 2,-1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까? 나는 y는 m에 x 빼기 2의 마이너스 2라 해서 2,-1을 지난 직선, 그럼 얘랑 쟤랑 접하기 위한 조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되냐? 해도 되긴 돼. 그냥 좀 복잡해. 그리고 교육과정이 분명히 이런 말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요구해.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두 개 접하기 위한 조건 방금 전폐해도 돼. 근데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2에서 이 함수에 그은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번 잡아보려고 해. 이 점의 x좌표를 t로. 모르니까 미지수 잡은 거지.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 t를 원래 함수의 식에 집어넣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에 더하기 4가 이거의 y좌표가 되겠죠. t를 원래 함수에 대입해주면. 그리고 함수식을 미분한 다음에 3x제곱 3, 자 3x제곱 마이너스 3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해주면 기울기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때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된다? 기울기 그냥 약자로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3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식을 세워보려고. 저 노란색 접선의 식을. 자, 좀 깁니다.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3인데 3t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 점을 지나요. 그래서 x 빼기 t에 y좌표 t 3승 마이너스 t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자, 얘를 기울기로 하고 t, ft를 지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y는 f 프라임 t에 x 빼기 t에 ft더라.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f 프라임 t인,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어졌던 2,-2 외부에 주어졌던 이 점을 여기에 x하고 y 대신에 대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접점의 좌표 t값을 지금부터 구해나가겠다.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t값을 구해나가겠다. 자, 그래서 한번 전개를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계속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마이너스 2는 3t 제곱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에 더하기 4가 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거 전개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를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차근차근 해줘야 돼. 정말로 까불지 말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6t 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3승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3t. 그 다음 뒤에 있는 t 3승에 빼기 3t에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도 넘어와. 그럼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자, 이 접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그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3t 3승이랑 t 3승이랑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2t 3승인데 넘어가서 2t 3승. 자, 6t 제곱이 같이 계산되는 게 없나? 일단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자, 얘는 계산될 게 없네, 그죠?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6t 제곱. 선생님 너무 천천히 계산하네요.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암산하다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안 해. 그
그 다음에 더하기 2하고 더하기 4 하면 6인데 요거 빼기 6이니까 사라져서 아 바로 내가 원하는 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2로 나눠주고 t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이 되므로 자 우리는 t값 두 개를 구해낸 거야. 0하고 3을 구해낸 거야. 0하고 3을 구해낸 거야. 자 t가 만약에 0이다. t가 만약에 0이다. 자 t가 만약에 0이고 t가 3이다. 자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들게 t가 0인 또 t가 3인 그 외부의 2,-2에서 그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왜냐면 이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 뭐 많으면 뭐 3개까지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2,-2에서 내가 그은 접선의 접점의 좌표 t 0하고 3을 계산해낸 거야. 그럼 t가 0이라는 건 뭐야? 대입해 볼까요? 그 점의 좌표가 0,4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3이라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3. t가 3이라는 얘기는 자 x좌표 3이고 3 대입해주면 27 빼기 9면 18에 22. 자 22에 3 대입해주면 3, 3은 9에다가 27에 24 무려 24.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아 기울기는 -3인데 0,4를 지나요. 하나 또 기울기가 무려 24인데 3,22를 지납니다. x 빼기 3에 더하기 22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식을 전개해주면 바로 저 식이 나오게 되더라. 자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문제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느낌이. 자 내가 지금 뭐 접점을 안다 또는 기울기가 안다. 그럼 뭐 미분해서 바로 해결하면 되지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그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x좌표 t로 잡고 그럼 그 t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서 y좌표 잡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기울기 잡고 그래서 정말 꼴보기 싫은 이 그지같이 생긴 이 식을 세워준 후에 외부에 있는 2,-2란 점을 대입을 해서 얼얼얼얼 해가지고 내가 t값을 계산을 했다. 그래서 t값을 계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접점의 좌표도 알 수 있고 기울기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필수제 5번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번 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볼 때 이해될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돌려서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자 다음 필수제 6번 문제. 자 필수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수제 6번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를 얘기해 보려고 해. 근데 이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는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하질 않아. 그 선생님 뭔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사이값 정리를 하죠. 옛날 표현으로는 중간값 정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사이값 정리인데 그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 뭐 근이 존재한다는 거라든지 뭐 근의 개수가 최소 몇 개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필수제 6번하고 7번 요거 원래는 사실 이제 이과들만 옛날에 배웠어. 근데 지금 이제 미적분원으로 이 과정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문제 몇 가지에 근데 요거 이제 그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평균값 정리가 뭐고 또 롤의 정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앞에 제일 앞에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가면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무엇이냐. 자 볼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이 그림이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뭐냐면 x좌표가 a인 점부터 x좌표가 b인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우리가 연결한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바로 걔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x좌표가 a인 점부터 x좌표가 b인 점까지. 자, x좌표 b 빼기 a만큼 늘었고 y좌표 f b. 근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 사이에 c가 있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a하고 b 사이에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근데 어떤 c?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니, 뭔가 좀 복잡해? 다시 한번. 선생님, 2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이 위에 마이너스 1,1 있어. 이 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2,4가 있어. x값 3 넣을 때 y값 3 늘어서 선생님 얘랑 얘랑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1인데요. x값 3 늘고 y값 3는? 그럼 뭐라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하고 2점 사이에 바깥에 있는 건 관심 대상이 아니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2x고 뭐 집어넣어야 1 돼? 뭐 집어넣어야 1 돼? 2분의 1 집어넣어야 1이 되죠. 그래서 C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문제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 y는 x제곱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해라. 그럼 니네가 2분의 1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 x좌표를 계산해라. 그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뭐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비해서 롤의 정리는 뭐냐? 자, 롤의 정리는 어떻게 보면 평균값 정리의 어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의 차이점은 거의 비슷한데 뭔 차이가 있냐? 아까는 A하고 B의 함수값이 서로 달랐죠? 서로 달랐지? 근데 이번엔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 그럼 이 A란 점하고 B란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바로 롤의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 약간 좀 어떤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평균 변화율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에 평균값 정리를 간단하게 롤의 정리라 한다. 그래서 니네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구해라 그러면 뭐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다시.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이 롤케이크처럼 생겼죠? 롤케이크. 말도 안 돼, 그제? 그러니까 롤케이크처럼 생긴 거. 웃겨보려고 했는데 재미도 없고, 그제?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 같은 두 점과 똑같은 평균 변화를 갖는 순간 변화를 찾는 점이기 때문에 말이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 롤의 정리는 뭐라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우면서 설명할게. 넘어가면서. 자, 우리가 롤의 정리. 또 남자인 친구들이 요즘에 또 롤 게임이라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됐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 다른 얘기 하려다가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의 합을 구해라. 자, 보겠습니다. 롤의 정리라고 하면 0하고 2를 집어넣어 분명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왜냐면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찾기 때문에 그 x좌표 양 끝에 있는 x좌표 대입하잖아. 그럼 항상 결과 같은 결과 나오거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 나와. 그럼 2 집어넣어주면 8 빼기 12 더하기 4. 오케이. 역시나 틀릴 리가 없죠, 선생님이. 그제? 자, 그래서 0하고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둘 다 뭐가?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니네 이제 찾아야 된다고. 뭐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돼. 응? 뭐라고?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2인 점에서 함수값이 지금 똑같으니까 롤의 정리,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0하고 2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달라. 그래서 미분해보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2는 0. 근데 일단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 근해 공식을 써야 되거나 막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지. 그래서 그런 x값 두 개의 합은 얼마다?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가 되더라. 3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기억하죠? 두근의 합 얼마? 2가 되게 된다. 근데 니네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정말로 0과 2 사이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이 0과 2 사이에 둘 다 있어야 그 두근의 합을 2를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잠깐 볼게. 얘가 지금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는데 판별식상 분명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데 나는 지금 궁금하다 이거야. 그 두 개의 근이 0과 2 사이에 있는지. 근데 0 대입해보니까 어때? 함수값을 가져요. 0 대입하면 2라는 양수함수값을 갖고 2 대입해주면 12 빼기 12 더하기 2라고 하는 얘도 양수인 함수값을 갖거든. 그래서 두 근은 반드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 뭐 근해 분리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한 거 정도. 보통은 그냥 방정식 근해 하나 나오거나 인수분해 되는 경우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넣어본 거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찾았어?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중에 0과 2 사이에는 두 개의 x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이 두 개 근이 0하고 2가 예를 들어 0이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선생님?
0이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 음수돼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거든. 그래서 그럴 일 없이 자, 그런 내용을 잠깐 설명한 건데, 자,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다. 0에서의 접선이. 물론 여기서 2라는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0이 여기고 여기가 2면은 이것도 우리가 빠져야 되니까 두 균의 합을 2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하고 2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자, 두 균의 합은 2가 되더라. 근각계수 관계. 자, 이번엔 평균값 정리 한번 갑니다. 평균값 정리는 그림으로 보면 어떡하라고? 그냥 편하게 이참수로 하지 뭐. 자, 3참수인데요? 별로 상관없으니까. x좌표가 1부터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럼 x좌표가 1, 여기 x좌표가 2, 그럼 또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서 그림 다시 그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대략적인 그림 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이때 y좌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8 빼기 4, 그래서 얘는 y좌표가 4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자, x값이 하나 늘 동안 y값은 5개 늘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5입니다. 그럼 나는 미분계수가 5가 되는 점이 궁금하다. 언제 미분계수가 5가 되느냐? 이게 궁금하다. 자, 그래서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인데 그게 5가 되는 점이 궁금하다. 넘기면 7, 나누면 3. 그래서 x의 제곱의 값이 3분의 7이고, 그래서 x의 값은 원래 이제 풀마루트 3분의 7이지만 분명히 1과 2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첨부해준다. 그래서 루트에 3분의 7, 그래서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21이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간혹가다 서술형에서 증명해라. 그럼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대로 외우면 돼요. 근데 보통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 언지를 주거든. 그래서 뭐 증명 문제 낼 수 있어 그러면 뭐 낼 게 없어요 별로.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만약에 증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나온다면, 자, 교과서 있는 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서술형에다 그냥 갖다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문제. 자, 2가지 문제. 자, 이 2가지 문제는 좀 약간 응용 문제고요. 뭐 우리가 뭐 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센수학이나 이런 문제집 보면 뭐 C단계 정도에나 있어 법한 문제야. 뭐 일품이나 블랙 라벨 좀 어려운 문제나 있을 법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미리 니네가 어차피 이제 그런 문제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정답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답을 본 거 아니냐? 자, 선생님이랑 저 오프라인에서 이제 같이 수업한 친구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 대학교 과정에 가보면 테일러급스, 뭐니? 테일러급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뭐 배운 친구 알겠지만 로피탈 정리나 이런 꼼수 같은 경우 대학교 과정 이용하면 이제 좀 쉽게 좀 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정답 2분의 1입니다. 이 식이 나오면. 선생님, 뭐 이상한 설명하지 말고,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난 이 문제가 왜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기 때문에 그래. 그냥 정말로 A 더하기 H에 A에 H에 A 더하기 세타 H를 다 진짜 미분한 걸 집어넣고 막 걔를 정리하고 그걸 의도한 문제야. 근데 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얘 넘기고 H 나누고 뭘 하면은 뭐 어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비슷한 게 있는데 뭐 그거를 근데 하여튼간 얘기했던 그 대학교 과정 이용하면 답이 무조건 얘는 2분의 1이라고.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 식이 나오는 문제는 답이 무조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짜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서술형의 문제 나왔는데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이거의 정답은 2분의 1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제? 그래서 노가다를 할 거야. 자, A 더하기 H를 함수에 대입해주면 A 더하기 H의 세제곱이 A를 함수에 대입해주면 A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H, F'에 A 더하기 세타 H를 저걸 미분한 거에 집어넣습니다. 자, 미분하면 3x제곱이고 A 더하기 세타 H를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할게. A 더하기 세타 H를 미분한 함수에 집어넣어주면 3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쫙 전개를 해야 돼. 그럼 여기 나오는 A 3승이랑 여기는 A 3승 사라지고 남는 것들만 조사해보면 3제곱의 H 더하기 3A H 제곱의 H 세제곱, 그래서 얘랑 사라졌고, 그 다음에 3H를 요거 전개한 거에 정리해주면, 자, A제곱에 3H 곱하면 3A 제곱의 H, 얘랑 곱한 거 2배 하면 선생님 암산이 힘든데요? 니는 천천히 해.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 빼고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계산 암산해보는 거야. 틀려도 이해해줘. 알겠지? 자, 3H 하면은 6, A에, 세타, H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요거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3 세타 H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 물론. 3A제곱 H, 3A제곱 H. 아, 힘들어. 양변 일단 H제곱으로 나눌게. H제곱으로. 3A 더하기 H가 H제곱으로 나누면 6A 세타 이렇게 되고 H제곱으로 나누면 3 세타 H 되고 근데 궁금한 게 뭐다?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세타 값이 궁금하다. H가 0을 향해 가서 대입을 했을 때 자 세타 값이 궁금하다. 6A로 나눠주면 정답 2분의 1. 근데 함수가 x3승이 아니라 x제곱이어도 루트 x여도 x분의 1이어도 다 희한하게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대망의 마지막인 자 7- 오른쪽 자 7-R 필수제 7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근데 이제 도함수의 극한값이 지금 현재 2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값을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달라. 일단 정석적으로 접근해 볼게. 선생님 궁금해요. 값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뭐가 궁금하냐면 f의 x 더하기 3에 빼기 f의 x 빼기 1.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 4야 4. x 더하기 3에서 x 빼기 1을 빼면 4죠. 그래서 밑에 4 적어주고 다시 4 적어주면 이게 원래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와 같은 식의 값을 갖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거만 봅니다. 요 식만 봅니다. 요 식만 봅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야. 함수 위에 여기 x좌표가 x 빼기 1인 점이 있었고 여기 x좌표가 x 더하기 3인 점이 있었고 헷갈리면 뭐 t축을 잡아도 되는데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할게. 그러면 얘랑의 평균 변화율과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C값이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를 하게 돼. 뭐라고? x 빼기 1과 x 더하기 3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C라는 값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바로 F'C라 쓸 수 있다고. 자, 다시 x 빼기 1과 x 더하기 3 사이에 있는 어떤 C의 미분계수와 같은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바로 뭐다? 4F'C의 값이 궁금한 거구나. 다시 한번 볼게. 평균값 정리가 뭐냐? 함수에 2점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하면 그 두 좌표 사이에 어떤 값이 미분계수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인데 자, 그래서 C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x 빼기 1부터 x 더하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더라. 4F'C를 구해라. 그런데 샌드위치 정리를 해야 되나?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자, 여기 x의 값이 계속 무한대로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 이 앞에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데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하고 얘가 전부 다 같은 값은 아니지만 수렴을 하겠죠. 물론 양변을 뭐 x로 나눠가지고 선생님 1 빼기 x분의 1에 x분의 c가 1 더하기 x분의 3이 돼서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c의 극한값은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c의 극한값이 1이 된다. x분의 c의 값이 점점 1이 된다는 건 x랑 c가 점점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바로 어떻게? 4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 프라임 얼마? x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선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래서 정답은 얼마? 8이 되게 된다. 천천히 보세요. 알겠죠? 자 근데 편하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답만 빨리 구하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응? 꼼수로 선생님 얘하고 얘 차이가 밑에 있어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x 더하기 3 빼기 f의 x 빼기 1에 얘에서 얘 뺀 밑에 4 있고 4 적어주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둘 다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더라. 아 f 프라임 무한대가 f 프라임 무한대가 4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f 프라임 무한대가 2란 뜻이거든? 미쳤어 선생님이 미쳤어. 다시 자
x가 무한대를 가는 거에 의해서 얘가 둘 다 무한대가 되므로 무한대에서의 미분계수의 4배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이게 바로 무한대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2인 8이 되더라.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가능합니다.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물론 F' 무한대 이딴 건 없죠. 자, 그래서 미분 활용 첫 번째 단원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봤고, 그래서 빨리빨리 니네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 일단 빨리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은 꼭 카페 가입해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교재 파일은 요 카페 오른쪽에 PC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 위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